쉽지 않은 자세예요. 나 이러고 사진도 많이 찍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백동백 기사단 그리고 이제 KKK 단의 단원들은 서로 이제 협력도 해가면서 흑인들을 살해하고 린치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흑인들에게 정치 참여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세상이 변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잡아서 감옥 가야 돼. 이처럼 법적으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던 백인 우월주의 단체들은 흑인 학살을 계속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학살의 정도와 빈도가 남부 전역에 퍼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흑인 학살을 마치 유희, 장난, 거기에 참여했던 것을 자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라이. 게다가 흑인에게 가해지는 폭행과 살해 현장 사진은 기념을 위해서 이것으로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기념? 당시 흑인 학살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엽서로 만들어서 엽서요? 예,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죠. 편지처럼? 엽서? 예. 그래서 이제 끔찍한 사건 현장 사진과 함께 기념품으로 이제 돌아다녔으니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겠네요. 예,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잠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와. 잠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 실제 있었던 그 린치 사건의 사진 뒷면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기입을 한 건데요.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어젯밤 우리가 했던 바비큐 파티 사진입니다. 사진 왼쪽에 X표한 것이 접니다. 당신의 아들 조. 아니 인간이에요? 저게? 와. 아니, 저걸 저거는 자랑이라고 보냈다고요? 저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엽서 속 인물은 이제 제시 워싱턴이라는 흑인이었는데 이제 그가 일하던 이제 농장 여주인이 이제 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폭행을 당해서 죽은 채로 이제 발견됐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이제 백인 남성이 저 사람을 이제 범인으로 지목을 한 거고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이 마구잡이로 이제 폭행을 가해서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린치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그냥 살인이네요. 맞습니다. 당시 연구기관의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1882년서부터 1968년까지 이제 약 3,500명 정도의 흑인을 포함을 해서 이제 흑인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던 백인들까지 포함하면 한 4,700명 정도가 이제 이런 식의 린치를 당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이제 남부 지역에는 이런 식의 린치가 횡행했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씨 거의 뭐 집단 광기 수준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저도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이 놀랐는데요. 백인들은 이제 이 현장을 보려고 여행까지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이제 뭐 구경을 시켜야 된다. 우리는 이런 거 해도 된다는 이상한 상상을 보여주려고 아이들을 주로 데리고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뭐 린치에 대한 엄청 유명한 노래가 있거든요. 빌리 홀리데이라는 재즈분이 있는데 그분이 Strange Fruit이라는 노래를 발매했어요, 이 당시에. Southern trees bear strange fruit, blood on the leaves and blood at the root, black bodies swinging in the southern breeze. 실제로적으로 이 사태를 말하는 거죠. 이 얘기구나. 네,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 아픈 얘기였습니다. 이거 무슨 상상할 수가 없는 세상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일상생활에서 백인 우월주의를 공고화시킬 수 있는 법까지 만들어집니다. 흑인 차별적인 법들을 주 차원에서 남부주를 중심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짐 크로우 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통칭을 합니다. 코미디 뮤지컬 같은 데에서 이제 백인 배우가 이제 연기한 어떤 멍청한 흑인 캐릭터가 짐 크로우인데 그럼 이제 짐 크로우 법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를 보기 위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입구가 따로 분리된 영화관입니다. 그래서 백인은 1층으로 들어가고 흑인은 계단 올라가서 들어가라. 에? 이 사진도 이제 백인 식수대랑 흑인 식수대를 나눠 놓고 그리고 이제 백인 식수대보다 흑인 식수대가 현저하게 작죠. 와. 아니, 너무 모욕적이에요. 진짜 인간 모욕이야. 화장실까지. 그리고 이제 화장실 입구인데요. 이제 백인 여성, 백인 남성 전용이 있고 흑인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놔서 이제 별도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아, 진짜 화나. 진짜. 지금 보시고 계신 이런 이제 분리, 흑백 분리를 공공장소에서 하는 것은 남북전쟁 이후 제정된 수정헌법 중에서 14조, 거기에 자유인이 된 흑인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그 흑인들은 동등하게 대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근데 1896년에 클래시 대 퍼거슨이라는 연방대법원 판례가 나오는데 거기서 연방대법관들이 수정헌법 14조의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 조항을 엄청나게 창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분리평등 원칙이라는 거예요. Separate but equal doctrine이라고 해서 구분을 하되 동등하게 대한 것은 수정헌법 14조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그런 창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게 무슨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림 보시면 흑인들이 영화 못 봐? 보잖아. 흑인들이 물 못 마셔? 마시잖아. 다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흑인과 백인이 따로 쓸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인이 사용하는 시설이 흑인이 사용하는 시설보다는 질적으로 훨씬 나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동등한 서비스야. 그래서 분리하되 평등하다라는 말로 포장된 이런 이제 짐 크로우 법들을 통해서 이제 남부 백인들은 이제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흑인들이 그럼 이렇게 분리된 상황에서 나는 이거 안 따르겠다라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주법 위반이고 2차적으로는 당시 횡행했던 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교수님 이때 흑인들은 뭐 아무 저항도 할 수 없고 뭐 아무것도 뭐 행동도 뭐 못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때 흑인들은 사실상 뭐 법을 지키면서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이제 잘 묘사하는 책이 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모모 씨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The South's finest and one of America's best motels for colored, garages and rear. 어떤 책인 것 같습니까, 이게? 흑인을 위한 시설을 설명해주는? 예, 그렇죠. 당시 그린북? 뭐 이런 거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 이게 말씀하신 그린북이라는 게 이제 남부를 처음 간 흑인이 흑인만 갈 수 있는 숙박 시설들을 찾지 못해서 헤맬까 봐 만든 가이드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1936년 뭐 우체국의 집배원이 이제 편지를 배달하면서 이제 차별 없는 숙소, 식당, 주유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갖고 이제 배달해 준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1960년대까지 계속 업데이트가 돼 갖고 그게 그린북이 된 통용이 거군요. 되는 게 이제 그린북이죠. 그래서 이제 남부에서 흑인 차별을 하는 주 차원의 법들이 공식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그게 이제 60년대 뭐 70년대 이때인데 10,000권 넘게 이제 이 책은 팔렸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나마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예. 지침서네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엄마 아빠가 이제 뭐 밤에 나가지 말라라 아니면 학교에 가면 너무 크게 웃지 마라
너무 뛰어다니지 마라. 너가 너무 티나면 뭐 납치당해서 뭐 에메트 같은 사건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어릴 때. 그러니까 늘 조심히 살자. 이 늘 얘기구나.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경향이었어요. 에미텔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달 후에 이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흑인들이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인데요. 사건은 이제 1955년 엘라바마주에서 벌어져요. 로자 파크스라는 여성이 대중교통인 버스를 탑니다. 당시 남부에서 대중교통수단 버스, 백인이 앉아야 되는 좌석이랑 흑인이 앉아야 되는 좌석이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자 파크스가 이제 버스를 탔고 한 백인이 딱 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로자 파크스에게 백인한테 자리 양보하고 저 흑인 타는 대로 가라. Excuse me, are you gonna move? No. No, I'm not. 네, 그랬더니 이제 로자 파크스가 거부를 한 Listen, 거예요. me. If you don't move, I'm gonna call the police and they'll arrest you. You know I'll do it. You may do that then. 결국 주법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되게 용감하네요. 뭐 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 배경은 짐 크로우 법이라는 게 남북전쟁 이후 남부의 주법으로 있었어요.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흑백 분리죠. 그런데 1954년에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라는 판결, 브라운 v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이라는 판결을 통해서 연방대법원 판사들이 공공장소에서 흑백 구분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그런 것들이 다 헌법 차원에서 용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들이 고무가 된 거죠.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로자 파크스는 54년 작년에 연방대법원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너네들 몰라? 나는 백인이 앉아야 되는 자리에 이제 앉을 수 있어. 근데 체포가 왜 돼요? 쉽게 얘기해서 주가 저항을 하는 거예요. 연방에서 연방대법원이 흑백 구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 연방 헌법,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주법이 자동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주 차원에서의 흑인 차별 법들을 고수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은 연방 대법원 판결 때문에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남부에 사는 백인들은 내가 살던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반발을 하게 되고 이것이 충돌을 한 게 1960년 이제 흑백 갈등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 로자 파크스가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로자는 버스 뒤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에미티를 떠올렸고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영감을 받으셨구나. 모든 사건들이 다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갈 수도 있는데 이 가는 거 때문에 또 이제 또 다른 또 흑인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소리를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로자 파크스 그 몽고메리 버스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바로 마틴 루터 킹입니다. 마틴 루터 킹. I still have a dream.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당시 마틴 루터 킹은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시에 있는 흑인 교회의 목사셨습니다. 이제 흑인 공동체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제 엘리트 중에 하나였고 그런 이제 교육 수준이 높은 그런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목사의 자격으로 이제 백인 지도자들과도 백인 정치인들과도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틴 루터 킹이 이런 여러 이제 그 부당한 대우, 흑인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이런 이제 법들과 관행들이 유지되는 걸 보고 이제 분노를 표출을 하는데 그게 바로 버스를 타지 말자는 보이콧이에요. 걸어 다닙시다. 그렇죠.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 보이콧을 홍보를 하자 당시 몽고메리에 살고 있었던 흑인들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서 이동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버스 대신 택시를 탄다든가. 그래서 이제 이런 버스 보이콧 운동에 뭐 몽고메리시 개선협회라는 단체 같은 것들을 이제 조직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들로 구성된 버스회사 운영진들이 별다른 반응은 보이진 않는 거예요. 일단 버티는 건가? 일단 버티는 거죠. 예, 금방 없어지겠지. 뭐 조금 하다가 말겠지. 그래서 그런 이제 무반응을 보고서는 마틴 루터 킹과 이제 흑인 지도자들은 또 다른 방책을 생각을 해냅니다.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거 아니야? If you need a ride, come to Anderson's Chapel at 816 Page Avenue anytime between 6 a.m. and 6 p.m. Remember, no bus. 노버스. 카풀. 자동차 같은 것들을 카풀. 빌리는 거죠. 카풀 같은 걸 한다든가. No bus. 그렇죠. No bus.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카풀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버스를 대체한 카풀 시스템을 만들어서 버스 회사를 이제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마틴 루터 킹은 한 320대 정도의 개인 차량을 이제 카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매일 한 3만 명 정도에 되는 흑인들이 이제 출퇴근을 할 때 버스를 안 타고 이제 출퇴근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버스 타는 흑인들의 승객 이제 전체 비율이 한 75% 이상 줄고 버스 회사의 매출도 줄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했다라는 거죠. 당시 남부에는 흑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았고 몽고메리 버스 승객의 한 80%가 흑인이었다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버스를 안 타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타격이 시위네요, 진짜 완전. 그렇죠. 예. 자, 그럼 문제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 이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았죠. 네. 백인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백인들, 카풀을 하는 흑인 승객들을 공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사들도 공격을 하고 승객들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카풀 차량을 망가뜨려 놓는다든가. 인간이 아니야. 진짜 인간으로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백인 경찰들도 보이콧을 방해하는 작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경찰이요? 경찰들은 이제 카풀을 하려는 정거장에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흑인을 태우는 행위를 목격을 하게 되면 이제 각종 명목으로 범칙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대박이다. 경찰들까지 나서서 이 보이콧을 방해하는 건데, 그럼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마틴 루터 킹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은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폭력은 절대 안 된다라는 평정심을 유지를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을 시작한 지 한 3개월 정도 후인 1956년에 버스 보이콧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한 80명 정도가 기소가 되고 이제 체포가 돼서 알라바마의 주법을 위배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게 되죠. 근데 이건 오히려 이제 마틴 루터 킹은 이걸 기회로 삼습니다. 이제 주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체포가 됐는데, 그 체포되는 그 상황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흑인 차별의 철폐에 동참을 해달라, 도와달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 세계적으로 보내면서 재정적인 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을 열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노이즈 마케팅으로 활용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년 정도 그 마틴 루터 킹이 버스 보이콧 운동을 통해 가지고 백인 우월주의에 반대해서 흑인 차별에 맞서는 모습을 보인 끝에 1956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시 나서요. 대중교통 시설에서 흑백 구분을 하는 것도 연방헌법 위반이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갖게 되는 인물로 이제 마틴 루터 킹은 자리잡임을 하게 됩니다. 혹시 마틴 루터 킹 이분의 위상이 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이후로 진짜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마틴 루터 킹 이때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 많이 받는 인물이었는데 5만 명의 흑인의 보이콧 운동을 참여했지만 단 한 번도 폭력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간디라고 하고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네.
그런데 이때 백인 우월주의에 맞서는 마틴 루터 킹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 반대파가 또 있나요? 네, 바로 오늘 이야기할 또 한 명의 흑인 지도자 말콤 X입니다. 와, X 대 킹이네요. They attacked the victim, and then the criminal who attacked the victim accuses the victim of attacking him. This is American justice. This is American democracy. 와, 배우 같은데? 이거. 아니 이거는 백인 우월주의자 다르다고요? 달라요. 좀 전에 배웠는데 우리? 그 시간 그 말콤 X는 흑인이지만 마틴 루터 킹의 방법, 운동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의 생각이 담긴 연설을 지원 씨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은 늑대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양입니다. 양치기인 목사는 언제나 여러분과 저에게 백인에게서 달아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백인들과 맞서선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는 여러분과 저를 배반한 반역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맡기지 마세요. 안 됩니다. 백인을 굉장히 배척하는 맞습니다. 그런 주장이네요.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예, 그러니까 좀 적대시하는 느낌. 예. 그래서 말콤 X는 이제 백인을 늑대에 비유를 하고 흑인은 늑대에게 쫓기는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늑대가 잘해준다고 한들 결정적인 순간에는 양을 잡아먹을 것이다. 그래서 양을 이끄는 사람이 과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누구냐? 그게 비폭력 운동을 하고 있는 마틴 루터 킹이 아마도 양치기가 아니겠냐라는 그런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틴 루터 킹의 운동 방식에 대해서는 저항을 했죠. 교수님, 그 말콤 X의 주장을 들어보면 마틴 루터 킹과 백인 둘 다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것 같아요. 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를 이제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콤 X가 태어난 주는 네브라스카 주고요. 태어난 도시는 오마하라는 도시인데, 근데 말콤 X의 집은 평범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 역시 이제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 맞서서 싸웠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콤 X의 가족은 그 아버지의 그런 행동 때문에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콤 X가 어렸을 때 그 KKK에 의해서 이제 동네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간 후에 말콤 X가 4살 정도 됐을 때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살고 있던 집이 불타는 일도 있었고요. 근데 말콤 X의 불행이 뭐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말콤 X가 6살 정도 되던 때에 큰 일을 겪게 되는데요. 뭐죠? 백인 우월주의 단체에 의한 살인인지 아니면 우연한 사고인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콤 X가 6살 때 그의 아버지가 전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백인 사회복지사들이 말콤 X 어머니가 자식을 제대로 키울 능력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말콤 X를 포함해서 당시에 어린 흑인들 몇 명을 소년원으로 보내서 이제 위탁 교육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결국 이제 남편이 사고사로 죽은 거에 이제 가정까지도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되자 이제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갔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콤 X는 어렸을 때 한 12살 정도 됐을 때 이제 모든 가족과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파탄이 났네. 선생님, 근데 진짜 백인 우월주의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쏘아 올린 공에 의해서 계속 불행을 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시기에 이제 공부를 잘해서 이제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말콤 X가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말콤 X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은 너는 흑인이니까 공부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배워라 라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언. 그래서 말콤 X는 이제 흑인으로서의 무력함을 느끼고 이제 백인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 계속 이제 살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15살에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보스턴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해요. 구두 닦기도 하고 뭐 열차에서 물건 파는 일도 하고 그런 일을 한 다음에 모은 돈으로 워낙에 삶이 어렵고 희망이 없던 나머지 마약을 구입을 해서 이제 흡입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콤 X는 친구들과 이제 절도 행각을 좀 저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 10년 정도의 이제 형을 엄도를 받아가지고 20살 나이에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수감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 혹은 새로운 종교 집단의 가르침에 노출이 됩니다. 이제 그 종교 집단의 이름 바로 네이션 오브 이슬람이라는 단체입니다. 1930년대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고 흑인들이 믿는 이슬람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쉬울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말콤 X가 네이션 오브 이슬람 교리에 빠져들게 되었냐? 바로 네이션 오브 이슬람이 강조했던 교리가 마음에 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네이션 오브 이슬람은 백인은 악마다라고 확실하게 규정을 해요. 두 번째로 아프리카 대륙에서부터 미국으로 건너온 흑인들의 문화의 자부심을 강조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이션 오브 이슬람의 교리에 빠져든 말콤 X는 매우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하나 하는데요. 사람의 이름이 원래 X일 리는 없죠. 그렇죠. 개명. 네, 원래 이름이 말콤 리틀, 작다는 의미의 리틀이었는데 자신의 성이 이제 백인 악마가 흑인에게 준 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이름 모를 성이라는 그런 이제 취지로 X라고 이제 개명을 하고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날뛰는 세상에서 흑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결심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X는 아프리카 뿌리를 잊지 않겠다 이런 의미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콤 X는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1952년에 7년만 살고서는 가석방을 받게 됩니다.